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윤회를 한다.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른 현실 세계에서 삶을 지속한다. 우리는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조건을,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재단된 환경과 도전을 만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아주 탁월하거나 모자라는 두뇌, 또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이나 불완전하고 추악한 몸을 갖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호화찬란한 세계에서 사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가난과 궁핍에 허덕인다. 왜 그럴까? 오직 윤회론만이 그 모든 상황을 하나의 논리적인 틀 속에 짜 맞출 수 있다. 세스에 따르면 모든 상황은 운명이 우리에게 떠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나 가난에 시달리는 삶을 선택했을까? 어려서 죽거나 전쟁 중에 살해당하는 아이들은 세스가 윤회에 대해 말했을 때 이런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꿈틀댔다. 세스는 우리가 광대무변한 현재 속에 살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책 세스 매트리얼을 통해 고대의 신적 존재인 세스가 말하는 윤회와 환생, 카르마, 현재만이 있고 시간은 없다 하는데 전생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매트리얼, 제인 로버츠 지음, 매건김 옹김, 터닝 페이지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윤회와 환생, 시간에 대한 깊은 배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육체를 떠나면 원하는 다른 차원을 여행을 하게 된다. 우리가 육체를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평상시에도 각성의식이 수면 상태로 가라앉을 때 여러분은 다른 차원을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엔 자신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죠. 개인에 따라 다양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선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죠. 물질적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념이 바로 현실이며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까지 얻은 지식에 집중하죠.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지상에 돌아와 자신의 내적 현실이 객관화된 결과를 거듭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터득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슬기롭게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남을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도하며 안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해력의 폭을 계속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전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병은 벌이 아니라 원대한 계획의 일부이고 카르마는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스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된 환경과 질병을 선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병은 어떻게 걸리는 걸까? 전체 그림에서 윤회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 걸까? 우선 세스는 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 생에서의 잘못 때문에 다른 생에서 벌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지병을 보다 원대한 계획의 일부로 혹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거나 모종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카르마는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이 카르마를 통해 경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며 무지의 틈을 줄이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엔 언제나 자유의지가 존재합니다.
불과 3살의 나이에 재생 불량성 빈혈로 아들 피터를 잃은 어느 부부가 찾아와 상담을 했다. 세스, 소녀는 자신의 이유로 인해 여러분과 잠시만 함께했던 겁니다. 그는 여러분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를 전생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여러분에게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내적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세상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병은 피터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운명이 그에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당신보다 오래된 영혼으로서 당신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더욱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현실 세계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환생과 환생 사이의 시간은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환생과 환생 사이의 시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만일 무척 필요한 상태라면 휴식을 취하겠죠. 또한 현명하다면 시간을 두고 자신이 얻은 지식을 소화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다음 책을 구상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지상의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었고 너무 성급하거나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일찍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죠.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답은 늘 자기 자신 안에 있죠. 시간은 환상이고 모든 전생을 동시에 살고 있다. 세스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삶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윤회 전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시각은 전혀 어울릴 수 없다고요. 당신의 시간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육체적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죠. 감각들은 특정한 관점에서 행위를 인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한 행위가 행위의 본질은 아니죠. 육체적 감각은 한 번에 아주 조금씩만 현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한순간이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다음 순간이 왔다가 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죠.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사이에 마지막 단어도 이미 발성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란 없기 때문이죠. 문장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적 감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차원적 현실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듯이 보이죠. 난 더 이상 3차원적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물질적 현실에 구속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의 일부분이 바로 전체적인 자아입니다. 누가 1836년에 어디에 살았다고 말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여러분은 사실 그 모든 전생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적 현실에서 그러한 진실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각각의 꿈속에선 100년이나 10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은 결코 꿈꾸는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 자신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 꿈의 차원에 제약받지 않죠. 여러분이 꿈속에서, 즉 각각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내적 자아에게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현실에선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은 동시에 존재하기에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다른 대다수의 윤회론은 연속적인 시간관을 당연하게 여긴다. 반면 우리가 아는 한 세스는 윤회론과 동시적인 시간관을 조화시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전한다. 하지만
세스의 말이 맞다면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모든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의 원인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죠.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만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에겐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전생의 특정한 측면이 현재 행위 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인이 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자아는 자신에게 속한 자아들의 온갖 체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된 자아들은 하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들이기에 유사점이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윤회 전생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며 다른 차원에서 삶과 의식은 계속된다. 그래서 세스는 종종 현생의 문제점을 전생의 공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하면서도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그런 각각의 삶들이 마치 하나의 육체에 세 가지 인격이 깃들어 있듯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육체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모든 문제가 과거 생의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 체험을 활용하는 데 능숙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삶 속에 자신을 고립시키고 다른 삶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전생을 모르고서는 현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전생에 대한 지식은 분명 퍼스널리티의 본질을 밝히고 현재자의 시야를 넓혀준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현실 차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수많은 육체적 삶을 살 수 있다. 세스는 육체적 환경에서 잘 발달하지 못한 퍼스널리티들이 다른 현실 차원에선 자신을 충분히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해 윤회 전생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도 삶과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스의 핵심적인 윤회로는 윤회 전생을 개인적이면서 역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음 교신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수많은 존재들이 전체를 구성하며 다양한 에너지 파동과 윤회의 패턴을 만든다. 윤회를 통해 새로운 특징을 익히는 주체는 개인적인 에고와 잠재의식뿐이며 자아의 다른 지층은 과거의 체험, 정체성, 그리고 지식을 계속 유지합니다. 사실 에고는 그런 잠재의식적인 기억 덕분에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죠. 지식은 유전자를 통해 생물학적으로도 전달되지만 과거 생에서 얻은 지식이 육체적으로 물질화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하여 힘들게 최초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직도 석기 시대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지구상의 다양한 에너지 파동과 윤회의 패턴들이 존재하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석기 시대마다 새로운 주체들이 육체적 삶의 최초 경험을 쌓고 진보하면서 지구를 바꿔왔기 때문이죠. 자아의 수많은 층들이 전체적인 자아, 존재를 구성하듯이 수많은 존재들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생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건전하며 균형 잡힌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전생을 만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스스로 만들고 있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자아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물질이 상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스와의 교신 자료는 마음이 현실로 전환되는 과정과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물질의 극소 단위를 이루는 힘은 정확히 무엇일까? 물질로의 대약진은 어떻게 발생할까?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정신 에너지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념과 감정들을 끊임없이 물질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실상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죠. 우리는 지금의 삶이나 사후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최소한 여러 가지 삶을 통해 자신의 물질적 현실을 만들며 에너지와 관념을 경험으로 전환하는 법을 터득한다. 지금의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와 성장 환경까지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오늘은 책 세스 매트리어를 통해 물질 우주가 감옥이 아닌 우리가 물질화시키고 창조하고 만들어가는 세상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학가인 제인 로버츠가 고대의 존재인 세스라는 에너지 정수로 이루어진 퍼스널리티와 1963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 채널링한 기록이며 이것은 미국 에일대 도서관에 보관 중이며 장기 베스트셀러이고 10년 전 절판되었고 중고가 50만 원까지 거래되었던 책입니다. 영상 중간에 제인 로버츠의 채널링할 때의 얼굴 변화 모습 사진과 그의 남편 로비 그린 세스의 초상화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깊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 우주는 우리가 언젠가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 아니며 의식은 한번 쏟아부으면 변형 불가능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물질적인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에 따라 일상적인 행동을 결정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물질적인 우주는 별, 의자, 사건, 돌, 꽃 등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물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을 유발하는 셈이다. 바꿔 말해 자신의 현실관에 따라 안전하거나 두렵다고 느끼고 행복해하거나 슬퍼한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물질적 환경이 자신을 만들었고 구속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거나 나쁜 일이 보상이나 징벌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 자신이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휘둘리는 신세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질이란 주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세스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세스는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 우주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물질 우주는 우리가 언젠가는 탈출해야 할 감옥이라거나 탈출 불가능한 사형 집행장이 아니다.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 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육체적 물질을 만든다. 육체적 물질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만들고 조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과 같다. 의식은 한번 쏟아부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콘크리트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관념을 물질적 현실에 투사하고 있다. 육체는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물질화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창조자이며 이 세상은 합동 창조물이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는 이상 말이다.
우리는 모두 창조자다. 아주 작은 입자도 응축된 의식을 갖고 있고 나중에 수백만 배로 증폭될 개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 세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생각과 현실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생각을 물질적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론 역시 세스의 독창적 사상 중 하나다. 우리가 스스로 물질을 창조한다고 가정해보니 자연히 수많은 의문이 일었다. 세스는 우리가 테이블과 의자도 창조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환자는 스스로 그 병을 만든 것일까? 애당초 우리가 현실을 창조했다면 나중에라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세스는 이런 질문들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교신 내용을 밝히기 전에 교신 직전에 받은 자료 중 일부를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평소 제인의 얼굴과 세스일 때의 얼굴, 표정과 몸짓이 극적으로 바뀐다. 우주의 내적 생명력을 사용해 육체라는 물질을 창조한다고 해서 우주의 창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자신이 아는 물질적 세상의 창조자일 뿐이죠. 화학 성분들 자체가 의식이나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식이 먼저 생겼고 그 후 형상을 진화시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는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죠. 체내 모든 장기 사이에는 의식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자와 원자,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도 응축된 의식을 갖고 있고 이들이 합쳐져 세포를 형성하면 개체적인 세포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결합은 원자와 분자가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험과 성취를 얻게 해주죠. 이 과정이 무한히 이어져 결국 육체적 메커니즘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나중에 수백만 배로 증폭될 개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은 정신 에너지를 건축용 블록처럼 이용 가능하도록 조작하고 변환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육체적 물질은 여러분의 차원에서만 겉모양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즉, 그 차원에서만 지속적으로 지각될 정도의 응집력만 갖추고 있을 뿐이죠. 로비 그린 세스의 초상화와 14세기 화가의 기법으로 그린 그림. 의식, 심령 에너지는 물체의 패턴을 이루고 3차원 현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다. 물질은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있지만 그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물체의 상태가 세월이 지나면서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신 물체의 패턴을 이루는 심령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재창조를 이룸으로써 겉모양을 더욱 확고하게 혹은 취약하게 구성합니다. 그 어떤 물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할 만큼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후의 에너지가 약화되면 물체의 패턴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일정 시점이 지나면 각각의 재창조는 처음보다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변화로 지각되는 차이점이 나타나죠. 물체로 구성하는 성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형태는 수없이 새로운 성분으로 가득 찹니다. 의식은 육체적 물질을 통해 3차원적 현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개인화된 에너지가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가소성 있는 형태로 물질이 창조되죠. 이러한 창조는
마치 빛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처음엔 약한 빛으로 시작됐다가 빗줄기가 강렬해지고 이후 다시 서서히 빛이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질 자체는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결코 성장하거나 낡을 수 없죠. 세스와 교신 중인 제인과 세스의 말을 받아 적고 있는 남편 롭의 모습. 12월 21일 302호 교신 내용. 최초의 생각, 이미지는 정신적 효소, 송가선에 의해 스파크를 일으키며 전체적 자아의 핵심으로부터 육체도 나오고 외부의 사물도 나온다. 현실로 드러나는 사물이나 사건은 자신의 감정, 에너지, 정신적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다. 객관적 세상은 내적인 작용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통해 객관적인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미지는 물질적 현실을 이루고 물질적 사실이 됩니다. 거기에는 화학적인 과정이 관련돼 있죠.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착상된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정신적인 효소는 송과선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학 성분을 물질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생각 에너지의 추진체로서 관념이나 이미지를 물질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간직하고 있죠. 또한 육체가 내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도록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변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불똥들이죠. 피부와 모공 조직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의사 물질적인 조직을 갖고 있죠. 그런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물질화는 원래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은 모두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것이죠.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정신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정신적인 호소에 의해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물질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강도가 물질화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약할 수 있죠. 화학 반응은 피부 조직 내에 모종의 전하를 일으킵니다. 이때 고도로 암호화된 신호와 정보들이 포함된 방사선이 피부로부터 외부로 방사됩니다. 물질적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창조하듯이 환경을 창조하며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사물은 여러분의 육체적 이미지로부터 외부로 방사되는 것과 똑같은 의사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밀집도가 높다는 것뿐입니다. 그 물질들이 충분히 모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물로 인식하죠. 그러나 밀집도가 저조한 상태에선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몸 안의 모든 신경과 섬유세포들은 내적 자아를 물질적 현실과 연결함으로써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적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면에선 전체적 자아의 핵심으로부터 육체도 나오고 외부의 사물도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 통로를 따라 자아의 사념, 욕망, 충동이 운반되면서 격발되고 사건과 물질이 창조된다. 롭은 몸의 어떤 부분이 물질 창조에 관여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한 세스의 답변 중 일부다. 신경 자극은 몸 안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통로를 따라 몸으로부터 외부로 전달됩니다. 그 통로들은 자아의 텔레파시적인 사념, 충동, 욕망을 외부로 운반하면서 객관적인 사건을 변화시키죠.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건이나 사물은 고도 전하를 띤 심령 충동이 육체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되는, 즉 무진로의 대약진이 이루어지는 의식 집중점입니다. 고도의 전하를 띤 충돌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할 때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물질로의 폭발이 일어나는 배우의 현실은 물질 자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격발에 필요한 적절한 충동들이 교차하거나 일치하는 좌표가 성립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패턴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죠. 질병은 왜곡된 관념이 육체로 투영된 결과다. 육체적 질환은 퍼스널리티가 새로운 육체적 자극을 거부하고 고의든 실수든 육체적 경험을 회피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다. 죽음을 겁내는 사람들이 대개 이러한 경로를 밟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닥치기 전에도 의식은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유기적 조직체의 기능 정지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의 내적인 결정이 육체적 증상을 유발하며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세스에 따르면 윤회적 삶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로 투사시켜 스스로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를테면 질병이 육체로 투영된 왜곡된 관념의 결과임을 깨닫는다면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경 쓸 수 있다. 그러한 자각은 자신이 전생에 앓았던 질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 세스는 모든 삶이 사실상 동시에 전개되며 그런 평행의 자아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은 책 세스 매트리얼을 통해 고대의 신적 존재인 세스가 전해주는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며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과 함께 이전에 올렸던 상승 마스터가 전하는 사람이 병이 나는 원인과 치유의 작동 방식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상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므로 영적 정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조한이 주로 겪는 어려움은 질병이었다. 큰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다. 식이요법도 아주 철저히 했지만 그의 병은 점점 더 다양하고 심각해졌다. 희희낙낙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울증 환자처럼 변화는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조한은 평소 40이 되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라고 공언하고 다녔지만 우리는 그의 임종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관념을 그대로 번떠서 물질적 현실을 만들고 있다. 조한이 죽기 2년 전 세스는 아주 심각한 어조로 조한에게 경고했다.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상상력이 상황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초기 자료들을 읽어보면 주변 환경과 삶의 조건이 언제나 자신의 기대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환경, 질병, 절망적인 고독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물질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념 자체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이죠. 건강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야만 합니다. 삶의 온갖 고난과 역경도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칙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외부에 투사되어 현실화되죠. 그래서 일단 내면 상태를 스스로 직시해야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마음가짐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태도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결과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외부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정신적이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며 회의적이고 두려움에 가득 찼거나 품이 없는 마음가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병증은 영혼의 메시지이고 내적 문제를 직시하고 체험함으로써 진보를 이루게 해준다. 세스는 육체적 증상이 우리가 이런저런 정신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리는 내적 자아의 메시지라고 거듭거듭 강조했다. 그는 육체를 조각상에 비유하기도 했다. 육체는 내적 자아가 다양한 기술을 시도해보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 조각상입니다. 조각가는 자신이 조각상과는 별개의 존재이며 앞으로도 다른 조각상을 만들게 되리란 사실을 알고 있죠. 세스는 또한 다양한 증상들과 내적 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매혹적인 설명도 들려주었다. 자신이 내적 자아의 일부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아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물질적 현실을 경험하는 일부분이죠. 아주 치명적인 중상, 이를테면 사지가 절단된 경우, 이 아닌 외적인 질환은 대개 해결 과정 중에 있는 문제들, 즉 공개된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그런 질병들은 발견 과정의 산물이죠. 병증들을 진보의 계량점으로 이용하여 내적 문제들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위치로 끌어낸 것입니다. 원래 시행착오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그러한 내적 과정이 육체적 질환을 통해 더욱 과속화되는 것이죠. 세스는 가벼운 외적 질환들은 치료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가짐을 바꾸고 병증이 나타내는 내적 문제를 탐구하며 증상의 개선 여부를 통해 자신의 진보를 판단하는 것이다. 병증이 궤양과 같이 내적인 것이라면 퍼스널리티가 아직 문제 자체를 직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병증도 육체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증의 가시성은 문제에 대한 퍼스널리티의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물질화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아서 영혼 내의 미개척, 미생산지대로 남아있죠. 체험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신적, 영적, 감정적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흐름이 완벽하게 차단되죠. 이러한 체험 거부는 구체화된 문제보다 훨씬 더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퍼스널리티는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을 전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바칠 때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축복과 건강,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결혼하지 못할 남자하고만 사랑에 빠졌던 도리스라는 친구가 있다. 도리스는 조울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도리스가 없을 때 그를 위해 세스와 교신했다. 그때 세스가 한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길 요구하며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거부하고 있죠.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그는 삶이 내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본질적인 생명에 대항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단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구하던 것을 얻을 수도 있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지속적인 삶의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면 삶의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건강과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지성과 직관, 이제껏 받아온 축복까지도요. 자신이 설정한 조건에 맞도록 삶을 억지로 뜯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믿음으로 살아야 하죠. 자신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독특함은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인격이 지닌 독특한 목적은 현재의 환경에서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와 다른 삶에서도 현재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현재처럼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노을과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축복과 기쁨으로 심장의 박동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이제껏 받은 축복과 삶을 고대할 만한 이유가 형편없다 하더라도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조건대로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충만한 은총을 얻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삶에 바침으로써 얻는 은총을 말입니다. 건강한 우주 에너지가 육체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상태이며 내적 자아는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다. 하지만 건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여러분이 건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의 본질적인 지성을 신뢰해야만 하죠. 우주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육체적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개인화된 의식체로서 그 에너지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육체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특정한 부위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뜻하죠. 이론적으로 말해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삶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며 온갖 풍요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갖가지 부족함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분야에서는 거칠 게 없지만 또 다른 분야에선 많은 장애에 부닥칠 수도 있죠. 이상적인 상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과정 중에 남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스는 자기 체면과 가벼운 체면 상태를 활용하여 내적 문제를 탐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적 자아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의식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요청해 볼 것을 권했다. 내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설사 병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병증이 나타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